대낮에 그것도 아파트 야외 주차장에서 납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뭐 어린이 유괴 이런 게 아니고 20대 청년에 대한 납치 사건입니다.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예, 이게 이제 지난 10일 오전 11시 55분에 청주시 소재 한 그 아파트 주차장에서 20대 남성 3명이 같은 또래의 남성을 강제로 차에 태워서 납치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오전 11시 55분이니까 점심때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민이 그 상황을 목격을 하고 경찰에 이제 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경찰이 추적을 해서 오후 2시 반경에 용의 차량을 발견을 하고 피해자를 구출하고 난 이후에 용의자 3명을 이제 검거를 했는데요. 경찰은 이 20대 납치한 그 일당 3명에 대해서 특수감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네, 거의 뭐 2시간 반 만에 빨리 이 남성을 구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대낮에요, 남성 3명이서 납치한다는 거 보는 사람들도 많은데 어떻게 이런 범행을 생각하게 됐을까, 계획하게 됐을까 궁금증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회에서 이 3명이 만난 그 선후배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직으로 얼마 전에 이 구직 사이트에다가 아르바이트 구직을 이제 올렸는데 신원을 알 수 없는 그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 돈을 떼었다. 그래서 이 떼인 돈을 받아주면은 돈을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그 연락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대를 납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야구방망이 같은 그런 뭐 흉기들도 준비를 하고 이 피해자가 사는 그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렇게 이제 밝혀졌는데요. 다행히 이제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이제 알려졌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출 사이트에서 본인이 여러 차례 어떤 그 대출을 받았는데 아직 갚지 못한 돈이 있다라고 하는 그 진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찰에서는 이 피의자들의 그 추가 범행이라든가 또는 그 이 피의자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그 사람에 대한 추적 수사라든가 이것을 현재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한테 의뢰를 한 사람은 따로 있는 거고. 네, 아직 지금 그 검거를 못했죠. 제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일단 청년 3명인 거잖아요. 대낮에 CCTV도 다 가동돼 있고 점심때였잖아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이 범행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이 의뢰를 한 사람이 돈을 준다는 생각을 어떻게 믿었을까?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3명인데. 사실은 이제 그 우리 앵커께서는 뭐 정상적 사람의 범주에 들어가니까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는데 전형적으로 구직 사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종의 그 청부 범죄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범행 동기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금전 그 자체가 목적이고요. 사실은 이제 그 납치를 한 이 3명과 피해자 같은 경우는 이전에 전혀 면식 관계가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납치 폭행이라고 하는 것이 범법 행위가 아니다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아마도 이제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조금 뭐 조력을 도와주고 돈을 받으면 그렇게 그 과정이 크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자기 합리화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행위를 갖다가 했지 않은가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드렸습니다. 네. 말 그대로 끼리끼리 만났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뭐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은 뭐 우리는 그런 것을 돈을 받아주고 정의를 좀 실현을 해주고 돈을 좀 받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는가?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특수감금죄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예. 그리고 교사를 한 사람 역시 이 특수감금죄의 교사범은 정범으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적어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굉장히 엄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